세상에 불려지는 노래는 수천 수만 곡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는 몇 곡이나 될까요?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그곳에서 낯선 언어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찰나지려 하는 생명의 불꽃이요. 관객은 숨을 멈췄고 몇 초 뒤 거대한 공연장이 눈물과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도대체 100년 전 한국의 비극적 사랑 노래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연주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first time in Royal Opera House history, we present to you a Korean art song Sayonara no Yuta, or as it is originally known in Korea, 사의 찬미. 무대의 조명이 스르륵 꺼지고 오케스트라의 잔잔한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도 고요한 음향 속에 어느 한 성악가의 음성이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윈터스입니다. 올해로 36살, 영국 런던 출신의 클래식 공연 기획자이고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오페라와 콘서트를 무대에 올려왔어요. 제가 무대 뒤에서 연출하는 인물이라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노래, 사의 찬미, 이건 단순한 곡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자 기억이고 그리고 사명이에요. 제가 살던 곳은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시라기보단 거의 시골에 가까웠죠. 푸르른 정원, 비 오는 날이면 더 깊어지는 흙냄새, 그리고 한적한 도서관. 그 평범한 일상 속 제 삶을 가장 크게 바꿔준 건 바로 이웃집 소녀 메리 최였어요. 메리는 한국계 영국인으로 항상 조용하고 공손했어요. 어릴 적 우리는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고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 메리의 집에서 처음 들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한 노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오던 아주 낡고 애절한 노래. 방 안구석, 오래된 라디오 옆 작은 의자에 앉은 윤옥선 할머니는 가느다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천천히 노래를 부르곤 하셨어요. 그날도 저는 초코 우유를 마시며 메리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노래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어요. 찰나지려 하는 생명의 불꽃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멜로디, 그 감정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밀려오던 순간, 저는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메린의 집에 갔고 윤옥선 할머니께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 그 노래는 뭐예요? 왜 그렇게 슬퍼요? 할머니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우리나라 옛날 가곡이란다. 사의 찬미. 이 노래에는 목숨을 건 사랑과 시대의 슬픔, 그리고 한이 담겨 있어. 할머니는 윤심덕과 김우진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제강점기 서로 사랑했지만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벽에 가로막혀 결국 함께 바다로 떠났던 두 청춘. 그 마지막 순간 윤심덕이 직접 불렀다고 전해지는 노래. 그게 바로 사의 찬미였던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엄청난 강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노래를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음악대학에 진학했고 클래식 음악의 구조와 역사를 배우며 세계 각국의 민족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업 속에서, 수많은 콘서트 속에서 저는 늘 하나의 공백을 느꼈어요. 왜 한국 가곡은, 왜 아시아의 감성은 이 유럽의 무대에서 이토록 소외되어 있을까? 그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이 무대에 올리자. 내가 윤심덕의 노래를 세계에 들려주자. 그 노래를 런던의 중심에서 울리게 하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어요. 클래식 음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저는 수많은 무대와 무수한 협연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한국 가곡을 유럽 오페라 무대에 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너무 낯설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티켓이 팔릴까? 동료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 오페라 하우스 내부 기획회의에서도 제 발표가 끝나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터져나온 건 다름 아닌 회의와 불신이었죠. 엘리자, 대중성 없는 곡을 메인으로 무대에 올리자는 건 위험해요. 한국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언어로 음악을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시대의 울림을 전하는 메시지예요. 다행히 한 명,
저를 믿어준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그의 지원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가창자와 연주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단순히 외국어 곡을 연습해달라는 게 아니었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시대의 감정,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 그리고 한이라는 낯설지만 깊은 감정의 결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연습실에서는 매일같이 짧은 역사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대 조선의 상황, 일제강점기, 문화검열, 금지된 사랑, 그리고 윤심덕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악가 마르코는 처음엔 왜 굳이 한국어로 해야 하죠?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연습 도중 울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사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내가 겪지 않았던 시대의 아픔이지만 이상하게 내 심장까지 파고드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언어가 아닌 진심을 듣는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어 발음 훈련, 음절 맞추기, 가사의 의미 전달, 하나부터 열까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사의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중모음이 정말 익숙하지 않네요. 찬미라는 단어는 어떻게 감정을 담아야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인 지인들과 화상 연결을 해서 직접 설명을 부탁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해준 언어 지원팀과 협력하여 발음 교육부터 정서적 이해까지 하나하나 도왔어요. 때로는 오페라 연습장 한복판에서 성악가들과 함께 다 같이 찬미를 외치며 웃고 또 웃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마르코가 조용히 제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엘리자, 사실 나는 한국어가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바다에 잠기는 느낌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느껴요. 이건 그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문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살아 숨쉬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도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예산이었습니다. 공연 기획은 곧 재정과의 싸움입니다. 대중성이 없는 소재, 상업성이 불투명한 곡, 후원사들은 등을 돌렸고 공연 일정은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석 재무 담당자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자선 콘서트를 열고 문화 외교 관련 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SNS에서 Korean Art Song Movement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작은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 감동한 한 한국계 재단이 모든 부족한 비용을 후원해주겠다고 나섰어요. 그건 마치 윤옥선 할머니가 저 멀리서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기분이었죠. 공연 일정이 확정되고 티켓 판매가 시작된 날, 우리는 단 3일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 포스터가 있었어요. 검은색 배경 위, 바다 위에 떠있는 흰 조명 속에 선 여성의 실루엣, 그 위에 적힌 단 한 줄. 이 노래는 마지막 순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무대를 준비하며 매일이 기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런던 코벤트 가든 한복판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세계 명작들이 무대에 올랐던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가곡이 연주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모든 준비는 마쳤지만 수많은 리허설을 거쳤지만 관객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엘리자, 무대 시작 10분 전입니다. 마르코, 루이사, 에밀리아, 이제 곧 무대에 서야 할 성악가들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오늘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시대를 넘어선 감정을 이 무대 위에 부르는 겁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피아노 서주의 첫 음이 연주되었을 때 공연장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찰나지려 하는 생명의 불꽃이요. 낯선 한국어 발음이, 낯선 멜로디가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울림은 관객의 심장을 향해 뚜벅뚜벅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석 앞줄에 앉은 한국 교민 여성 한 분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마음속 깊이 울컥했어요. 그건 단지 음악 때문이 아니라 이 무대가 드디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쏟아지는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글 하나가 작은 불씨가 되어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공연 중 한국어 가사를 멋대로 편집한 건 원곡의 정신을 훼손한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몇몇 가사의 표현을 외국인 관객에게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의미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음절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일부 한국인 커뮤니티에 의해 문제시되었고 전통 훼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했죠. 공연 다음 날 오전 로열 오페라 하우스 공식 이메일로도 비판 메일이 몇 통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성향 언론은 감성팔이 동양의 비극으로 유럽을 울리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의도와 진심이 오해받는 현실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일본에서 공연을 보러 온 한 60대 여성 관객이었습니다. 엘리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교토에서 온 요코 스기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는데 마치 우리 할머니 세대가 감추고 있던 역사의 조각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 찬미라는 곡도 윤심덕이라는 인물도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한이라는 감정이 나의 것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공연을 보고 저는 일본이 어떤 과거를 지나왔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공연은 완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공연팀과 함께 무대 뒤에서 작은 회식을 가졌습니다. 지친 얼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표정엔 어떤 충만함이 가득했어요. 엘리자, 다음엔 이 곡을 파리에서 하면 어때요? 그리고 그 다음엔 서울로 가야죠. 원래 이 노래가 불려졌던 그 땅으로. 그 순간 모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다는 암묵적인 다짐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BBC 클래식 프로그램에선 이 공연을 메인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한 가곡이 런던 중심에서 역사와 감정을 노래하다. 엘리자 윈터스, 음악을 넘어 기억과 공감의 무대를 만들다. 공연 영상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퍼졌고 한 달 사이 전 세계 1천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오페라 극장에서 사회 찬미를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가 다시 불려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대극장. 엘리자 윈터스가 기획한 사회 찬미 공연이 드디어 한국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공연 기획자라는 직업란을 본 공무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영국 오페라 하우스에서 사회 찬미 올리신 분 아니세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노래를 무대에 올리겠다던 꿈. 그 꿈이 지금은 언론도, 관객도, 대중도 함께 걷는 여정이 되어 있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공연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매 개시 2분 만에 전석 매진. SNS에는 100년 전 그 노래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넘쳐났고 언론은 한류의 또 다른 얼굴,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노래를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 그건 음악적인 야망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윤옥선 할머니의 노래에 대한 헌사였고 그리고 윤심덕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려는 다짐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저는 동해로 향했습니다. 윤심덕과 김우진이 함께 투신했던 그 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봤을 푸른 수평선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강릉의 어느 절벽 위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바닷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심덕, 김우진. 당신들이 남긴 그 노래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불리고 있어요. 그 순간 마치 바람이 제 어깨를 감싸한 듯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전보다 더 많은 공연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까지.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도시에서도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단지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아니라 기억을 이어주는 메시지이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노래이며 문화와 역사, 감정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단순한 콘서트 투어 대신 차의 찬미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작은 뮤직 토크와 전시, 인터뷰 영상 상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종합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클래식 팬들 사이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된 후 전 세계의 청년들, 예술 전공자들, 그리고 역사 교육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인도 출신의 음악학자 라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의 찬미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감정, 즉 존재의 고요한 비명 같은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음악은 국가도, 언어도, 민족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증명한 순간이었으니까요. 2025년 저는 드디어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그 노래는 바다를 넘어왔다. 첫 장에는 어린 시절, 메리 최와 윤옥선 할머니와 함께한 그날을 기록했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은 기억이다.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세상의 무대에 울려 퍼졌고, 나는 그 여정의 작은 안내자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듣고 있을지 몰라요. 혼자 있는 방에서, 지하철 안에서, 혹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 노래는 슬픔의 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는 다리이자 세대를 잇는 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아직도 새로운 무대를 기획 중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윤심덕의 이야기를 알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음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차의 찬미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엘리자, 당신은 왜 그토록 한 곡에 집착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고 대답합니다. 그건 단지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내가 잊지 않으려 한 기억이었어요. 윤심덕은 삶의 끝자락에서 노래를 남겼고, 나는 그 노래를 시대 너머로 옮긴 다리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결국 그렇게 사람을 잇는 일이더군요. 이제는 어디선가 한 아이가 처음 듣는 이 멜로디에 가슴이 뛸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기억을 잇고 시대를 감싸며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음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